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녕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 여사 명품 수사 논란 수사와 관련해서 어제 최재형 이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최 목사를 고발한 건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팩트와 범죄를 말씀드리면은 네. 아시다시피 그 최 목사가 2022년 9월 달에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그 김 여사의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에 예. 그와 같이 이제 준비했던 그 파우치백을 전달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것을 서울의 소리란 유튜브 방송에 공개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거 침입이 되고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며 나아가 청탁금지법 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고소를 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범죄 목적으로 어떤 그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 자체가 지금 법리상 주거 침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했고 또 이 부분을 그 비방의 목적으로 몰래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공개했다라는 것이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해서 지금 고소를 했는 것이고 더불어서 공직자의 부인에게 뭔가를 청탁하기 위해서 그 100만 원 이상 되는 물품을 제공했던 이 내용이 오히려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된다라고 지금 고소를 했는데 예. 결국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 최재형 목사 측 한마디로 그 몰카를 찍어서 네. 이 300만 원어치의 명품 가방을 제공한 것이 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했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그와 같이 김건희 여사에게 계획해서 물품을 준 것 자체가 범죄가 된다라는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고소 고발전이 쌍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최재형 목사 측에서는 공익 차원에서 한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네. 목적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일단 이 주장은 왜 하는 거냐면요. 지금 예.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개를 한 것이다라고 예. 하면 네. 이 비방 목적이 구성 요건의 하나거든요.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예. 그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걸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고발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집행 방해죄는 기본적인 요건이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 공무원 직책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사저에 들여보냈기 때문에 이걸 공무집행 중인 어떤 그 업무 수행 중이었다라고 평가받을 가능성은 전 개인적으로 낮다라고 보고 예. 또 이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그냥 금품 수수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이 금품 수수가 금지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한 법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무집행 방해는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무보다는 김건희 여사를 지키고 있는 용산의 그 대통령 비서실의 직원을 마치 본인이 이제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뭔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익혀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그 사건의 법리로 봤을 때 결국 뭔가를 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게 공익 목적이다. 객관적으로 그건 아니다.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공익 목적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최 변호사에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 지금 13일, 20일 그 최재형 목사와 백은정 대표는 네. 이제 조사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 또 어떤 형식, 요거는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범죄가 돼야 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지금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범죄가 성립돼야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범죄가 성립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법리적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서면 조사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모종의 장소에서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법조인들 사이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환까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검찰조사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낮에 50대 남성이 뭐 유튜버였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굉장히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날은 부산지방법원에 두 사람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 살인 사건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재판의 폭행 사건 피해자로 출석할 예정이었고요. 예. 살인 사건 용의자 역시 그 사건의 가해자 피고인으로 이제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 재판은 11시에 시작할 예정이었고 예. 그 전에 피해자가 한 10시쯤 법원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한 겁니다. 본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재판정에서 맞닥뜨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흉기를 미리 구입해놨다가 이제 휘둘러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 사실상 대로변에서 오전 중에 그러니까요. 그것도 법원 예. 앞에서 있었다는 그렇죠.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미 변호사가 네. 말씀하신 대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 경우에 다 알고 거기 가서 직접 이제 살해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피해자가 이 가해자 그러니까 이번 그 살인 피의자의 네. 어떤 재판이 있었는데 증인으로 나가게 돼 있던 것이죠. 예. 미뤄 짐작컨대 오늘 제가 누구누구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나갑니다. 그런 것을 법원 앞에서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지금 피의자가 이게 흉기로 살해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상황 속에서 이 휴대폰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동영상 자체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예. 목소리는 그대로 송출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끔찍했다라는 평이 있고 네. 이런 이후에 이 사람 같은 경우 알고 봤더니만 차를 렌트를 해두고 바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두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저 화면에 나온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도주를 한 다음에 미리 렌트해서 두었던 차량을 가지고 도망을 갔었고 또 알고 봤더니만 이 그 흉기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 있는 그 마트에서 예. 미리 사뒀던 점에 있다라는 점에서 계획 범죄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런 일을 벌인 것 자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법원 앞에서 일어났기 그렇죠. 때문에 법원의 어떤 방어원들의 어떤 그런 어떤 범죄를 네. 막기 위한 그런 감시 감독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해자가 검거된 이후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죄송하다, 고마웠다, 뭐 바다를 못 본 게 아쉽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해요. 네. 살인을 한 뒤에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사실 걸까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상당히 어렵죠. 네. 왜냐하면 검거가 된 이후에 글 3개를 게시했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첫째 글은요.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게 피해자한테 죄송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구독자분들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예. 올리고요. 또 이 피해자를 향한 메시지로 보이는데 네. 타인의 행복을 깨려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었다. 마치 본인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듯한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두 번째 글은 본인의 가까운 지인들에게 사랑했다. 지난 1년 동안 뭐 뜨겁게 지냈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이렇게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글에는 마지막 인사를 들으는데 본인이 경주에서 검거됐고 바다를 보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해서 사실 이게 범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